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오직 진리의 한 부분만을 담고 있고 또한 그렇게 의도되었다고 믿는 것은 내가 방금 앞에서 말한 것들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이 기독교의 창시자가 전한 가르침들을 기록한 글에는 최고의 도덕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많은 요소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제시할 의도가 아예 없었다. 또한 기독교회가 그 가르침들을 토대로 해서 세운 윤리 체계 속에서도 그러한 요소들이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나는 기독교의 교리 속에서 우리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완전한 규범을 발견해내려고 시도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의 교리를 처음으로 제시한 분은 그런 규범을 시인하고 시행하기를 의도하기는 했지만 그 규범을 단지 부분적으로만 제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오직 기독교의 교리 속에서만 우리의 모든 삶을 규율하는 완전한 규범을 찾아내고자 하는 편협한 태도는 오늘날 뜻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려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도덕교육과 훈련의 가치를 크게 훼손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중대한 해악이 되어가고 있다고 믿는다. 내가 크게 우려하는 것은 역사상 지금까지 기독교 윤리와 공존하면서 상호 간의 영향을 통해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던 세속적 기준, 더 나은 이름이 없어 이렇게 부른다를 버리고 오로지 종교적 기준에 의해서만 인간의 지성과 감정을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시도가 저급하고 비열하며 굴종적인 사람들만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심지어 현재에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최고의 의지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복종할 수는 있어도 최고의 선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거나 거기에 공감할 수는 없다. 나는 인류가 도덕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독교를 토대로 해서만 형성된 그 어떤 윤리가 아닌 다른 윤리가 기독교 윤리와 나란히 공존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인간의 지성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의 공존이 필수적이라는 원칙에서 기독교의 진리 체계도 예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에 담겨 있지 않은 도덕적인 진리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기독교에 담겨 있는 도덕적인 진리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편견이나 강가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진리에 도달하는 데 치명적인 해악이 된다. 하지만 우리에게 편견과 간과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다양한 의견을 공존하게 하는 것은 그런 편견이나 간과를 극복하고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 여겨야 한다. 진리의 일부를 가지고서 진리의 전체인 것처럼 오직 그들만이 진리라고 고집하는 것은 비판을 받아야 하고 또한 비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고 나선 사람들이 이번에는 자신들이 마치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주장한다면 그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도 용납되어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불신자들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고자 한다면 그들 스스로 불신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씌어진 명저들에 대해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덕적으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설파하는 상당수의 저작들이 기독교 신앙을 알지 못했거나 또는 알면서도 배척했던 사람들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에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진리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할 수 없다. 나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의견들을 무엇이든지 다 아무런 제약 없이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토론하고 하는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해서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분파주의의 해악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인간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진리를 진지하게 추구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마치 세상이 그것과 다른 진리는 존재할 수 없거나 어떤 식으로든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단언하고 가르치며 매사에 그러한 확신 위에서 행동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토론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의견이 분파주의적인 것이 되어서 마치 진리인
전체인 양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흔히 그런 경향을 더 강화시키고 악화시킨다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 다양한 의견들이 진리를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대자들에 의해 주장된 의견이라는 이유로 더욱더 맹렬하게 반대를 받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서로 충돌함으로써 생겨나는 유익한 효과는 이미 어느 분파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보다는 어느 분파에도 속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며 듣는 제3자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 각각 진리의 어느 부분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은 해로운 것이 아니다. 도리어 진리의 절반을 담고 있는 어떤 의견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억압되고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전쟁으로 들어야 할 가공할 해악이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찬반 양론을 모두 들을 수밖에 없는 곳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 오직 한쪽의 의견만 들을 수 있는 곳에서는 그 의견 속에 들어있는 오류들이 진리로 여겨지고 굳어져서 편견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의견이 마치 전체인 양 과장됨으로써 그 의견 중에서 진리인 부분은 진리로서의 효과를 지닐 수 없게 되고 만다.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들 중에서 어떤 문제에서 진리인 부분과 오류인 부분을 가려내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극히 드물고 각 사람은 진리의 오직 한 부분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각각의 부분들을 담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의 각각의 부분들을 경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의견이든 제약 없이 가질 수 있는 사상의 자유와 그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유가 인간의 다른 모든 복리의 토대인 정신적인 복리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네 가지 근거 위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그 근거들을 간략하게 요약해보자. 첫째로 우리가 어떤 의견을 틀리다고 생각해서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에도 그 의견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옳은 것일 수 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에는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가 침묵을 강요하는 어떤 의견이 전체적으로 틀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견 속에서 진리의 일부가 들어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통념이나 지배적인 의견이 진리 전체를 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오직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게 될 때에만 진리의 나머지 부분이 드러날 기회가 생긴다. 셋째로 설령 기존의 정설이 진리뿐만 아니라 진리 전체를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격렬하고 진지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설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 대부분은 그 정설이 왜 진리인지 보여주는 합리적인 근거들을 거의 알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한 채 그 정설들은 그들 속에 하나의 선입견으로만 자리 잡게 된다. 거기에다 넷째로 진리 전체를 담고 있는 교설의 의미 자체가 상실되거나 약화되어서 사람들의 성품과 행동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그 진리에 걸맞은 성품과 행동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단지 입으로만 외치는 교조적인 주장이 되었을 때 그 교설은 도리어 이성이나 인격적인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는 어떤 진정한 확신의 출현과 성장을 가로막게 된다.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론하는 사상의 자유를 끝마치기 전에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이 적절하게 절제되어 있어서 공정한 토론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조건 아래서만 모든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을 들어서 이 경계선을 어느 시점에 설정해야 한다고 못 박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상대방을 공격하면 상대방은 그 공격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험이 증명해 주듯이 반대자가 자신의 의견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이면서 그 공격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다 그 공격이 설득력 있고 강력해서 답변하기 어려운 것일 때마다 상대방에게 그 반대자는 절제를 잃은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이것은 실제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어떤 의견을 단정적으로 말하게 되면 비록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심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의사표현 방식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옳다. 하지만 그런 식의 의사표현 방식이 지닌 더 큰 문제는 상대방에게 확신을 심어주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자폭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데 있다. 그런 의사표현 방식 중에서 최악의 것은 궤변을 일삼고 사실들이나 근거들을 은폐하며 자신의 주장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 거짓으로 제시하고 반대 의견을 왜곡해서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물을 리가 없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모든 짓을 심지어 대단히 악질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저질러 왔다. 이렇게 한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도덕적인 근거들을 위해서 그러한 행위들을 도덕적으로 악하다고 낙인을 찍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잘못된 행동들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절제되지 못한 토론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보통 독설이나 야유, 인신공격 등을 말한다. 만일 그런 무기들을 사용하는 것을 논쟁의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게 금지한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더 많은 공감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것은 오직 지배적인 의견을 공격하는데 그런 무기들을 사용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데만 사용된다. 그리고 소수 의견들을 공격하는데 그런 무기들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될 뿐 아니라 그런 무기들을 사용해서 소수 의견을 공격하는 사람은 정의를 향한 열정과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 보인 사람으로 칭송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무기들을 사용함으로써 생겨나는 폐해는 그 무기들이 상대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사용될 때 가장 크다. 그리고 이러한 무기들이 사용되었을 때는 거의 언제나 기존의 정설이 부당한 이득을 챙기게 된다. 이런 무기들을 사용한 논쟁에서 생겨나는 최악의 상황은 정설과 반대되는 의견을 지닌 사람들을 약하고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낙인을 찍는 것이다. 언제든지 소수의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은 그런 비방과 중상모략을 받기가 쉽다. 그들은 수요적으로 소수여서 별 영향력이 없고 그들을 정당하게 대우해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그들 위에는 없다. 따라서 그들이 지배적인 의견을 공격하는데 그러한 무기들을 사용하는 것은 이 문제의 성격상 불가능하다. 만일 그들이 그런 무기를 사용한다면 그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도리어 지배적인 의견을 지닌 자들과 그들과 그들의 의견을 악하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낙인 찍을 수 있는 빌미를 줄 뿐이기 때문이다. 지배적인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들은 일반적으로 순회된 언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만 사람들은 마지못해 그 의견들을 들어준다. 따라서 지배적인 의견과 조금이라도 다른 소수 의견을 지닌 사람들은 발붙이는 것 자체가 힘들다. 반면에 지배적인 의견을 지닌 다수는 언어 폭력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은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도 없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경청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진리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수에 의한 언어 폭력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컨대 소수의 언어 폭력과 다수의 언어 폭력 중에서 어느 쪽을 규제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배적인 종교에 대한 언어 폭력보다는 소수의 무신론에 대한 언어 폭력을 규제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 물론 법과 권력이 이 둘 중 어느 쪽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론은 사안에 따라 전후 사정을 살펴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먼저 지배적인 의견이든 소수의 의견이든 정직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악의적이거나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고집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전혀 용납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모든 사람을 단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좋지 않게 바라보고서 그와 그의 의견을 악하고 부도덕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끝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의견을 지니고 있든 자신의 반대자들과 그들의 의견들이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를 아무런 사심 없이 경청하고서
그들에게 불리한 것들을 부풀리거나 그들에게 유리한 것들을 은폐하지 않는 가운데 그들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밝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경의를 표하여야 한다. 이것이 공적인 토론과 관련한 진정한 도덕 룰이다. 비록 이 도덕을 어기는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고 해도 토론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수가 이 도덕률을 상당한 정도로 지키고 있고 이 도덕률을 지키기 위해 진지하게 애쓰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제3장 인류의 복리를 위해 필수적인 개성.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자유로워야 하고 그 의견을 표현하는 데 제약이 없어야 되는 이유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런 자유가 금지되거나 금지된 상황 속에서도 의견이 단호하게 주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간의 지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그로 인해 인간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그 동일한 어떤 여러 이유들에서 인간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스스로 감수하는 한 자신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데 자유로워야 하는가? 즉,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육체적이거나 도덕적인 방해 없이 자신의 의견을 삶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감수한다는 이 마지막 조건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무리여 정반대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해로운 행동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견을 표현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예컨대 곡물 거래상들은 가난한 자들을 굶주리게 하는 자들이라거나 사적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강도 행위라고 의견을 신문에 발표해서 유포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어느 곡물 거래상의 집 앞에 모여든 흥분한 군중을 향해서 그런 의견을 구두로 발표하거나 그런 군중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의견이 담긴 플랜카드를 내거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옳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모든 행위는 비판적인 여론을 통해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통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안이 좀 더 중대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 개인의 사유는 개인의 자유는 그런 식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개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일을 통해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자신과만 관련된 일에서 자신의 취향과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과 동일한 이유들에서 자신의 책임 아래 자신의 의견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유가 제약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인간은 절대로 틀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안다고 하는 진리들은 대체로 단지 부분적으로만 옳은 진리들일 뿐이다. 인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역량이 발전해서 지금처럼 진리의 한 부분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모든 부분들을 두루 인식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이 완전히 자유롭고 충분히 비교되고 토론되고 나서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의견의 일치는 도리어 바람직하지 않고 의견의 다양성은 인류 사회와 개개인에게 해악이 아니라 이득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사람들의 의견만이 아니라 행동에도 그대로 허용된다. 인간이 불완전한 동안에는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이 유익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다양한 삶의 실험들이 존재하는 것이 유익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이 되지 않는 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개성들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각자가 시도해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의 가치를 실천적으로 자유롭게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개개인의 개성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전통이나 관습이 행위규범으로 작용되는 곳에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인가 동시에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라지게 된다.